가치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 인플레이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파월 의장도 한국은행 총재도 모두 물가 잡기에 나선 상황이죠. 물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유통과 소비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가성비 전략 출발합니다. 메이시스 178% 증가고요. 그리고 월마트 마이너스 25%, 달러트리는 43% 증가. 바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1분기 미국 유통기업들의 순이익 성적표입니다. 럭셔리 대표 주자인 백화점과 초저가 판매점은 웃었지만 대형마트는 쇼크가 났죠. 메이시스는 특히 명품과 럭셔리, 의류 부문 실적이 선전을 했고요. 미국판 다이소라고 불리는 1달러샵 달러트리는 불황형 소비 증가를 대변을 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가성비 전략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타깃, 아마존 실적은 암울했죠. 이렇게 럭셔리와 초저가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 유통 채널들이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약해진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조이면서 이 생필품은 최저가로 구매를 하고 하지만 또 사치품은 하나를 사더라도 고가를 구매하는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구재에서 아웃도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 카테고리별 성장률을 확인을 해보면 가전 가구는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 대형 내구재 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패션과 화장품, 레저 쪽으로는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패션과 레저 품목의 판매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실히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유독 이렇게 따라서 유통주들의 투자 전략을 짤 때도 이런 점들을 참고해봐야 될 텐데요. 잠시 후 심층 토크를 통해서 의류주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눈에 띈 기사가 있었는데요. 요즘 돼지고기 금겹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는 할인 행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마트 행사 홍보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속에 대형마트는 가격 결정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가격이 인상되면서 도매업자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울상이지만 사전 대량 매입으로 규모의 경제를 가진 대형마트들은 낮은 가격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통주를 주목하자는 의견. 오늘 신영증권 서정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네, 가성비 전략. 오늘은 신영증권 서정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구위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컨슈머 관련한 소비 쪽. 예. 근데 연구위원님께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요즘 시장의 화두입니다만 이것이 빅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함을 보여준다. 어떤 내용인지. 네, 빅테크라고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를 얘기합니다. 네. 미국으로 치면은 아마존이 될 테고요. 우리나라 쿠팡도 여기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20년 정도 이 기업 사업을 운영한 지 그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이 회사들이 그동안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 모델 자체가 아시다시피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네. 셀러들을 이 플랫폼에 모이게 해서 그들이 물건을 판매하게끔 그 후에 이제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게 사업의 기본적인 그 모델입니다. 근데 네. 이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처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에는 사실상 플랫폼 사업을 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이 물건의 가격을 결정할 어떤 권한이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고를 매입해서 파는 회사들보다는 가격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결정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랫폼주들이 인플레에 취약한 만큼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그래도 카카오가 좀 오르긴 합니다. 그럼 성장주, 이 빅테크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네, 항상 우리가 시점이라는 것이 고민인데요. 주가를 볼 때 시점을 논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변화 또는 이 포인트가 생기면은 이걸 좀 진짜 바닥이고 네. 아니면 이제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런 빅테크 우리나라 인터넷 회사들은 한 20년 지금 이
네이버 기준으로 한 20년 정도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한 2번 정도 크게 오르고 또 박스권에서 맴돌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트리거들이 뭐였느냐 보면은 지금까지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이 이제 검색 광고 서비스 이런 겁니다. 키워드 광고 서비스로 이제 1세대 수익 모델을 완성한 다음 그 다음으로 넘어온 것이 지금의 이제 이런 커머스 사업인데요. 커머스 사업이 사실 사세로 확장하면서 이제 1위 사업자까지도 거래액 기준으로는 올라왔지만 이게 엄청나게 캐시카우로서 아직은 작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세대의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커머스 쪽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3세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사업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는 웹툰이라던가 뭐 그걸 영상화한 그런 미디어 제작물들 이런 여러 사업들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이게 3세대 수익 모델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커머스에서 이제 돈을 진짜 버는구나 의미 있게 이런 포인트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올해는 그런 시기는 좀 안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서로 많이 경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럼 위원님 말씀에 이제 결국 인플레 시기에 오히려 유통업 가운데는 이제 재고를 좀 쌓아두고 하는 쪽은 이제 수혜를 본다 이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좀 관련 종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재고를 매입해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체들은 이제 대형마트 아까 아나운서분께서 앞에 이제 보여주셨던 사실 월마트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마트, 롯데마트는 롯데 쇼핑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회사들, GS 리테일, BJF 리테일, 그리고 슈퍼하고 있는 회사들 마찬가지로 롯데 쇼핑과 이마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체를 보자면은 그런 회사들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종목으로 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4개 종목 이마트, 롯데쇼핑, BJF 리테일, GS 리테일 이 정도가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롯데쇼핑과 BJF 리테일 이런 회사들입니다. 롯데쇼핑. 아하. 실제 요새 주가가 반응하나요? 지금도 7% 넘게 오르고 그래요. 네. 오늘 조금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공교롭게도 예. 아니 우리가 또 정확하게 또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네. 가성비 그렇고 지금 의류주들 업체도 한번 보고 싶은데 리오프닝 효과를 받으면서 5월 동안 상당히 주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브리핑에서도 밝힌 것처럼 최근에 내구재 쪽에서 이제 패션 쪽으로 소비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아주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그래프 통해서 앞서 말씀 주셨지만은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면서 이 소비 쪽에서는 같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 소비 위축입니다. 소비 위축. 그렇죠.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이제 아무려면 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 소비 위축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소비 내에서 어떻게 그 항목이 변화하느냐 이 부분이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총 소비 자체가 물가 때문에 조금의 위축은 생길 수 있겠지만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총 소비액 자체가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최근 3년 동안 제일 소비를 못했던 것 그리고 평소보다 좀 소비를 많이 했던 것 이걸 잘 구분해서 이제 이게 좀 다시 회복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게 패션인 거죠. 뭐 화장품, 패션, 그다음에 여행, 레저 즉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모이고 또 놀러를 가고 하면서 소비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그걸 못할 때 소비하던 명품이라던가 다른 소비들을 좀 누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패션은 아마 올해 내내 좋고 4분기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 효과까지 끝까지 누릴 거다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하반기도 나쁘지 않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한섬? 의류 관련해서? 네. 요거 한번 투자 포인트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섬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패션 소비가 회복된다라는 그 논리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워낙 좋아서 오늘 소개를 드린 건데 우리가 뭐 익숙한 뭐 브랜드가 있나요? 여자분들은 뭐 모르는 분 없으시겠죠? 뭐 타임마인 비싸서 이제 잘 백화점에 항상 있는 옷들입니다. 남자 옷은 없고요. 남자 옷도 옴무가 붙어 있습니다. 뭐 타임 옴무, 시스템 옴무, 그러니까 비싸 보이는데.
젊은 층에서 많이 입는 그래도 고가 브랜드라고. 고가 브랜드예요. 예, 제가 입기에 한국에서- 좀 그런가? 아니요, 멋있어요. 아닙니다. 아, 잘 예.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예, 타임 홈 가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격대가 워낙 있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한섬 옷이 이제 비싸서 사실은 이제 또 명품이라고 우리나라 내수 브랜드 중에서는 명품급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부침을 타지 않는 브랜드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도 늘 잘 팔리고, 예, 경기가 좋으면은 뭐 네, 네. 그닥 또 더 많이 팔리진 않는, 그래서 꾸준한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번 팬데믹 때도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섬이 실적 매우 좋았고요. 온라인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고가의 한섬 옷도 온라인으로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진도 좋아졌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은 한섬이 기저 부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중요하게 봤고요.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한섬이 제가 좀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좀 비싼 옷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 지난 3년 아니면 몇 년 오랜 시간 동안 이 명품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한섬 옷이 좀 비싸 보이지 않는 아하. 예,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섬은 늘 고객층이 정해져 있고 로열티가 높은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런 흐름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다른 또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한섬은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은 이유가 있구나라고 풀이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매출액,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재무 지표들이 이렇게 화면에서 처리됐습니다만 꾸준하게 좋은데 맞습니다. 주가는 빠지지도 않지만 또 이렇게 네. 다소 넓은 박스권 안에서 확 맞습니다.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좀 아쉬움은 맞습니다. 있네요. 예, 우리 내수 브랜드들이 사실 성장의 한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하. 가령 F&F라는 회사처럼 네. 중국에서 어떤 성장을 크게 보여주는 이런 모멘텀, 과거 같으면은 필라홀딩스처럼 또 필라가 확 확장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섬은 그런 브랜드가 원래 아니기 때문에, 기성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이런 흐름은 안 보이지만은 네. 꾸준하고 또 큰 그림에서 보면은 단계적으로 오르는 모습은 보인다. 좀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